하나님 아버지, 이제 벌써 5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육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 끝까지 저희가 집중력과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역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주차입니다. 이제 이거 하면 절반이 끝나죠. 시작이 반이니까 끝나는 셈이죠, 거의 이제. 네. 그래서 오늘은 아웃보드에 대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요는 아웃보드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번 교회 끝나면 알아가는 게 목표고요. 아웃보드는 뭐냐면요. 좀 더 확대할 수 있을까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저희 저번 주에 콘솔을 배웠잖아요. 콘솔이 아니라 콘솔 옆에 따로 구비하는 장비라 불려서 외장 장비, 그래서 아웃보드라 불러요. 그래서 아웃보드는 어떤 개수나 혹은 뭐 형식 같은 게 없고 콘솔이 하나 있고 내가 필요하다 느끼는 장비들을 새로 구매해가지고 애드온으로 붙이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날로그 콘솔 시대 때는 그 콘솔에서 아웃보드를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다 아웃보드 일일이 샀어야 됐어요. 그래서 막 좀만 큰 교회 가면 콘솔 하나 있고 아웃보드 이렇게 쫙 깔려 있었거든요. 진짜. 근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여서 다행히도 요즘은 좀 괜찮은 퀄리티의 디지털 콘솔이 다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아웃보드가 아닌데 여전히 저 장비들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웃보드라고 호칭이 되고 있고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알면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실제로 아웃보드가 사용되는 곳이 본당밖에 없죠. 나머지는 아웃보드가 없으니까요. 혹은 디지털 콘솔이 없기 때문에. 혹은 아웃보드가 아주 일부적으로 콘솔이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비들도 있어요. 비슷 4층이라던가 아니면 인카운트룸이라던가 그런. 그래서 아웃보드가 뭔지 이해하고 아웃보드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 이런 때 필요하면 좋겠다라고 기억나서 사용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표를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는 볼륨, 음량을 제어하는 아웃보드가 있고요. 톤, 음색을 제어하는 아웃보드가 있고, 시간, 타임, 시간을 제어하는 아웃보드 있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어떠한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뭔가 필요할 때 쓰는. 이 중에서 톤을 제어하는 GEQ랑 필터는 다음 주에 이퀄라이저를 교육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부터 진행할게요.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프레서라는 아웃보드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만약에 음향을 하신다면 이것만 사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웃보드, 대표적인 아웃보드고요. 또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이거 과연 써도 의미가 있나 싶은데 얘는 쓰자마자 바로 뭔가 있는 것 같아라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비예요. 컴프레스라는 압축이라는 단어에서 기인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리를 압축해 주는데 압축이란 무엇인가 좀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지들만 아는 용어로 소리가 단단한 게 필요하다 라고 할 때 그 단단함을 저희는 이 압축을 표현합니다. 음향에서는. 그래서 음악인들과 음향인들의 어떤 그 언어적 통역을 할 때 필요한 그 괴리감을 담당하는 장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컴프레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4개에서 5개 정도의 제어 버튼이나 돌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볼게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트레시홀드라 부르는 살짝만 내려가겠습니다. 트레시홀드라 부르는 어떠한 돌리는 거고요. 이게 돌리면 어떤 그림이 있는 거면 위아래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선이 위아래로 이렇게. 트레시홀드라의 개념은 문지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스레시홀드거든요. 바닥에 문지방, 문턱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는데 스레시홀드의 개념은 이 스레시홀드보다 클 때 뭘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적혀있죠 지금 소리가 스레시홀드를 플러스 10dB로 할 경우 이 10dB보다 큰 소리가 들어오면 뭔가를 할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15dB로 바꾸면 15dB보다 크면 내가 5dB로 하면 마이너스 5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스레시홀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스레시홀드는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이거보다 소리가 커지면 좀 소리가 조금은 싫어. 그래서 이거보다는 커지지 않게 하고 싶어 할 때 하는 그 머릿속에 그거가 이 스레시홀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는 스레시홀더보다 큰 소리를 감소시켜요. 쉽게 생각하면 누진세 같은 거예요. 누진세나 아니면 저희 이제 세금 있죠? 이제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아시겠지만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초과분에 대해서 내거든요. 그거예요.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뭔가 처리를 하겠다. 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스레시홀드의 가장 큰 의미는 한 3주째 설명하고 있지만 다이내믹 레인지를 제어할 수 있다. 지금쯤 다이내믹 레인지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3주에 설명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쇼라고. 보시면 스레시홀드 소리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 초과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몇 배 줄이더라고 얘기해요. 절반으로 줄인다, 뭐 4분의 1로 줄인다 할 때 그 비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2대1, 4대1 보이시죠? 2대1로 할 경우는 절반으로 줄인다, 4대1로 할 경우 4분의 1로 줄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시면 여기 스레시홀드가 플러스 10이라고 볼게요. 10이라고 돼 있다고 제가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비율을 2대1과 4대1로 했어요. 내가. 그리고 입력이 10부터 22까지 뭔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내가 작게 말했다가 크게 말했다 할 수 있으니까 소리가 10dB가 들어올 수도 있고 22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스레시홀드는 10dB이기 때문에 10dB 소리를 그대로 냅둬요. 그냥 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0이에요. 그대로. 근데 14는 10dB보다 4가 초과됐잖아요. 그 초과된 4에 대해서만 합니다. 2대1이니까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4 나누기 2 해가지고 2, 그래서 10에서 2를 더해서 12가 됩니다. 똑같이 22는 10에서 12가 초과됐기 때문에 10 초과된 12의 절반인 6으로 만들어 16으로 바꿔요. 이게 컴프레서인데 4대1인 경우는 좀 더 빡빡해지기 때문에 22가 13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을 넘는 것 중에서 아까는 22였는데 지금 13이 된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거 넘으면 안 돼 했는데 이만큼 넘어간 게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내 상한선이 지켜질 거죠. 머릿속에서. 이것이 컴프레서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 지금 다음에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1주차 때 이 dB는 어떤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맞아요. 크기 변화를 했는데 네. 그거를 어떤 기준점으로 판단하는 게 가능한가요? 있어요. 각 기계마다 컴프레서마다 기준점이 적혀 있어요. 설명서에. 얘는 몇 dBm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적혀 있어요. 그거부터 플러스 몇이에요. 그거로부터.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네. 그 레이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할때 dB는 네. 그 dB의 레이쇼인 거죠? 맞아요. 네. dB의 레이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절반으로 줄어들면 3dB. 맞아요. 원래 그건데 여기서 실제 dB를 하도록 계산해놨어요. 회로가. 그 실제 음량으로 보면 한 몇십 배가 줄어든 거긴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컴프레서는 다 dB 기준으로 하도록 저희가 계산이 편해요. 계산이. 저렇게 됩니다. 네. 다음 걸 가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택 릴리즈가 있어요. 어택 릴리즈는 제가 1주차에 했던 엔벨로프라는 개념 기억나시나요? 어택, 서스테인, 디케이, 릴리즈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어택은 소리가 시작하는 단계, 릴리즈는 소리가 사라지는 단계예요. 똑같이 컴프레서 어택은 스레시홀드를 넘었을 때부터가 어택이에요. 컴프레서의 어택은. 그때부터 내가 소리를 줄일 건데 바로 안 줄이고 좀 살짝 있다가 줄일게 라는 게 어택 개념이고요. 똑같이 스레시홀드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다시 줄이지 말고 원복시켜야 되잖아요. 바로 원복을 안 시키고 살짝 더 원복시킬 때가 릴리즈예요. 보시면 올라가는데 어택 시간 동안만 냅두고 그다 내려가죠. 똑같이 릴리즈도 바로 안 풀고 싸가졌다가 풀고 이런 식으로. 저게 어택의 릴리즈인데 저걸 왜 하냐면 개념적으로는 저런데 실제로 저 어택의 릴리즈를 바꾸면 소리가 바뀌어요. 들었을 때. 나는 그냥 어택만 좀 바꿨을 뿐인데 뭔가 느낌이 다르네. 이 뭔가 느낌이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거는 톤 잡을 때 사용합니다. 톤 잡을 때. 그래서 컴프레스를 했는데 한번 어택도 한번 건드려볼까 해가지고 돌렸을 때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더 이쁜 것 같아 하시면 돼요. 어택과 릴리즈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이쁘게 잡기 위한 좀 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메이크업 게인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 게인인데 아까처럼 컴프레서는 소리를 줄어들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게인을 잡았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맞췄는데 컴프레서를 줄였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그 크기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그 세팅 값이랑 머리카락도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컴프레서 줄였으면 줄인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실제 다이나믹 레인지랑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이 이런 거고요. 저 빨간색이 그만큼 보상이 됐다는 거고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 앞에까지는 저기 출력까지는 위에서 본 거는 동일해요. 2대1일 경우는 10에서 16dB가 됐고 22dB가 4대1은 3dB가 됐는데 중요한 건 메이크업 게인을 줬을 경우 컴프레스를 하기 전에가 최대가 22dB였죠. 근데 메이크업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도 똑같이 22로 맞췄을 때 제일 작은 소리가 몇이 됐냐를 봐야 돼요. 처음엔 10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대1은 16이 됐고요. 4대1은 19가 돼요. 22는 그대로인데 10이었던 게 16이 되고 19가 되는 게 요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의 컴프레서의 목적은 내려가 볼까요? 아래쪽이요. 자, A부터 D까지 있는데 D를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해놨죠? 컴프레서는 너무 소리를 큰 소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너무 작은 소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컴프레서 하면 위에를 줄이잖아요. 다 같이 올라가면 줄인 다음에 다 같이 올라가면 얘는 그대로고 밑에가 올라갔죠. 저음이. 크게 말하는 건 그대로고 작게 말하는 걸 키우는 효과가 있어요. 컴프레서. 자, 그러면 컴프레서 역할부터 보겠습니다. 먼저는 아웃라이어, 소리할 때 어떠한 보컬이나 악기마다 좀 튀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잡을 수 있어요. 크레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웃라이어를. 그거를 없앨 수 있고요. 또는 다이나믹 레인지, 내가 생각하는 소리는 이거보다 작으면 안 돼, 소리는 이거보다 크면 안 돼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비의 파생 효과로 피드백이 엄청 강해져요. 피드백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나와서 마이크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보다 큰 소리가 안 나온다면 피드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D는 아까 얘기했고요. 소리의 상하선과 하한선을 가까이 만드는 게 컴프레서의 기능이고요. 이렇게 가까이 만들어진 소리를 압축되었다고 얘기하고 단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이내믹 레인지 기억 안 나실 수 있어요. 다이내믹 레인지는 뭐냐면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다이내믹 레인지는 내 머릿속에서 소리는 이거보다 작아지면 안 돼, 그리고 이거보다 커지면 안 돼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다이내믹 레인지인데, 그래서 제가 게인을 맞추는 거예요. 게인을. 누군가 노래를 한다거나 누군가가 악기를 연주할 때 게인을 돌려가지고 눈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는 거를 내 머릿속에 상하선까지 딱 맞춰는 순간까지 게인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소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왔다 갔다. 근데 어느 순간 연습 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 이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이 초과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컴프레서에 걸어놓으면 초과를 하더라도 초과가 안 되게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다이내믹 레인지는 내가 다이내믹 레인지를 딱딱 입력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걸 돌려가지고 맞추고, 이것이 실제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다이내믹 레인지는 여기까지 설명할 거예요. 더 설명 안 할 거예요. 이제 제가 3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이내믹 레인지 질문 있나요? 그 메이크업 게임 같은 경우에 네. 전에 이게 작은 소리 부분을 높이려고 맞아요. 하는 부분인데, 네. 여기서 DB로 돼 있는 그 툴에서 보면 약간 옵셋으로 옮기는 것처럼 표현이 됐었던 것 같은데, 어떤 툴이요? 옵셋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개인인가요? 개인입니다. DB입니다. 아, 근데 어떤 장비도 또 알 수 있는데 요즘 사용하는 장비들은 대부분 다 개인 DB로 써요. 똑같이. 그래서 그냥 콘솔의 개인이랑 같은 역할을 해요. 네. 그 메이크업 게임 네. 올렸을 때 네. 어쩌면 안 나던 피드백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죠.
그거는 아까처럼 그 피드백은 두 가지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피커에서 내가 예상한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나와가지고 마이크에 들어갈 경우랑 어떤 특정 주파수가 확 튀어가지고 그게 마이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메이크업 게인 키웠을 때 그 특정 주파수가 커져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작은 소리였는데. 그래서 피드백을 잡기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요. 또 있나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찬양 보컬에서 이제 네. 연습할 때는 작게 하다가 이제 예배 시작했을 때 커지는 경우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 큰 게 이제 컴프레서 돼가지고 네,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 들어오게끔 되긴 하는데 네. 음색이 많이 바뀐다. 맞아요. 그 컴플렉스 음색 많이 바꿔요. 좀 생각했던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거는 뭐 그것도 이제 소통을 통해서 맞아요. 진짜 그거는 연습 때 똑같이 해달라. 그거는 죄송하지만 그 노래하신 분들이 프로페셔널 해줘야 돼요. 약속한 대로 해줘야지. 연습할 땐 작게 해놓고 실제 무대 크게 하면 저희랑 약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은 곤란한 얘기한데 그래서 저도 그 새로 차연팀에서 보컬 들어올 때 한 반년 정도는 엄청 신경 썼어요. 그 부분을. 우리 이러하다. 물론 친해진 다음부터 또 그분들이 신경 안 쓰더라고요. 어쩔 건데라는 느낌으로 약간. 그렇습니다.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용 사례를 볼게요. 세 개가 있는데 아까처럼 보컬에 많이 사용을 해요. 보컬에서는 보컬이 너무 커지거나 혹은 너무 작게 벌스를 간다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컴프레서 걸어놓고 메이크업 게인이 올려가지고 작게 말하는 것도 잘 들리고 너무 커지는 것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컴프레서는 소리를 줄이는 건데 그게 내 100% 이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에 변색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100%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조절한다면 꽤 쓸모있는 해결책이 나온다. 두 번째는 제 가장 자주 쓰이는 목사님 마이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작게 말하는 거랑 하늘을 찌르고 나온 크게 말하는 걸 동시에 나오기 때문이죠. 목사님 마이크에서는. 흔히 목사님이 성경 말씀 읽으실 때는 좀 힘드셔가지고 기니까 작게 말하시고 마지막에 기도 인도하실 때는 성령의 감동이 이제 그 개인이 들어가지고 이제 성령의 다이내믹이 들어가서 엄청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이 작게 말하는 걸 기준 맞춰서 개인을 잡으면 목사님이 후반에 샤우팅하실 때 엄청 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맞춰 소리를 줄이면 작게 말할 때 거의 안 들려요. 이게 엄청 힘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걸 적당히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적당히 컴프레서 걸어주고 여기서 적당히 개인 메이크업 게인 올려주고 해가지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색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막 컴프레서 심하게 걸면 또 목소리 소리 이상해져가지고 내추럴함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모든 걸 만족시키지 못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전보다는 작은 목소리 잘 들리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또 이전보다는 목소리 큰 소리가 조금은 업대가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소리가 좀 튀는 조금씩 타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목사님 마이크를 잡을 일이 있더라도 100%는 할 수 없어요. 내 머릿속에 100%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컴프레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드럼입니다. 그래서 옛날 아날로그 시절 교회에서는요. 각 드럼 이 악기 하나하나마다 컴프레서가 하나씩 있었어요. 드럼에 컴프레서가 한 10개 있어요.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하는 음향 엔지니어는 이퀄라이저를 안 만지고 컴프레서만으로 좋은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프레서를 사용하면 변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드럼은 그 변색을 이용합니다. 오히려. 드럼은 이상하게 그 변색이 되면 더 좋은 소리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안 듣고 계시겠지만 K-팝이라던가 혹은 CCM 전부 다 모든 드럼 소리는 다 컴프레서가 걸린 소리예요. 그래서 보통 라이브 공연을 한 게 아니면 대부분의 그 음원들은 다 컴프레서가 반영된 드럼 소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음원을 들었을 때 드럼 느낌이랑 내가 라이브 갔을 때 느낌이 확 달라요. 네. 그래서 드럼의 어떤 퀄리티는 사실은 이퀄라이저를 잡는 실력이 아니라 컴프레서를 잡는 실력이라 부를 정도로 컴프레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컴프레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택이나 릴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드럼 때 많이 만져봐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택을 놀리니까 드럼 소리가 이쁜데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컴프레서를 사용합니다. 몇 가지가 컴프레서였고요. 혹시 컴프레서에 대해 궁금한 점도 있나요? 이제 컴프레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컴프레서 얘기 안 할 겁니다. 다 실제 사용자에서 네, 목사님 마이크를 두 개 쓰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2호에는 2호대로 하고 마이크는 마이크. 맞아요. 각각의 다른 컴프레서 값이 걸려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마이크에서 엄청 크게 말씀하시니까 보통 네. 그거 깎으면 괜찮은. 그렇죠. 그래서 이 들고 하는 마이크에 좀 더 빡센 컴프레서 걸려 있죠. 빡센 컴프레서. 그리고 이거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큰 소리 가실 때는 손으로 바꾸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말한 그 읍조리 소리를 올리기 위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의 큰 소리 억제하는 세팅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보면 소리 조금만 올라가셔도 네, 간단한데 피드백이 네네. 말 듯한데. 그런 컴프레서를 좀 더 걸어야 되긴 하는데 더 걸면 또 근데 소리가 바뀌거나 아니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긴 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최선이거. 최선은 아니고 당일마다 목사님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당일마다 조금씩 조정을 해줘야 돼요. 미세적으로.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다면 컴프레서 살짝 더 걸고 오늘 목사님 힘이 없으신 것 같다면 살짝 더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매주 미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뭐 그걸 못하는 날은 좀 그게 티가 나는 거죠. 그럼 2, 3부만 해주시고 네. 청년 금철 새벽으로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이렇게 교육을 해서 빨리 투입하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디지털 보드에도 인서트가 있어요. 인서트는 있어요. 네. 사용할 수 있어요. 디지털 보드에도 똑같이 아날로그 컴퓨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 컴프레스를 강하게 걸수록 이 레인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가장 낮은 이 음량이랄까 이게 스레쇼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스레쇼를 넘어가면은 네. 깎고 넘어가는 거는 이제 깎고 안 넘어가는 거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강하게 볼수록 그 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 원래 그 기준점보다. 레이시오를 아니면 스레시홀드를. 스레쇼를. 스레시홀드 강하게 건다는 게 내려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기준점보다 뭐 예를 들어서 10dB라고 하면은 네. 10dB만큼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깎겠다라는 게 컴프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10dB로 했으면 네. 10dB를 넘어가는 거에서 깎죠. 네.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정리하고 일단 다시 질문할게요. 아, 네. 아, 괜찮습니다. 끝나고 물어봐도 돼요. 끝나고 물어봐도 돼요. 컴프레서. 네. 그 성극 같은 거 할 때 보면 네. 이제 간혹 이렇게 그냥 읊조리는 대사도 있지만 중간 갑자기 이제 막 외치는 대사 같은 경우 꽤 많죠, 꽤. 네. 네.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그 뭐랄까 먹먹한 소리로 확 바뀌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약간 저는 듣기가 좀 거북하던데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컴프레셔를 그러니까 강하게 걸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읊조리는 거하고 그렇게 외치는 거하고를 컴프레셔 말고는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성극 같은 핀 마이크는 장비보다 사용자의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거 말고 컴프레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컴프레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하게 걸면 그런 왜곡이 발생하거든요. 아니면 그쪽 소리가 별로이다 느끼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용한 쪽에서 많이 힘을 써줘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뮤지컬이나 이런 거 네. 하기 전에 네.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네.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어, 그리고 사실은 그걸 필요성을 잘 모르죠. 저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뮤지컬은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또 뮤지컬 한다 소리군요. 쉬지 않고. 네. 맞아, 하면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걸 가보겠습니다. 리미터라는 장비가 있어요. 리미터는 통상적으로 레이시오가 10대 1 이상인 컴프레서를 리미터라고 불러요.
10대 이상이면 사실상 거의 높은 건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겠다. 뭐 10을 넘어가면 20이든 30이든 10으로 안 되겠다라는 의지가 커요. 10을 넘어가면. 그래서 사실은 뭐냐, 리미터가 없이도 컨버레스로 내가 레이쇼를 10대 1 이상 올려버리면 리미터가 되긴 합니다. 근데 리미터라는 장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는 순전하게 장비 보호용으로 사용해요. 리미터를 딱 놓으면 이 리미터에는 그 막 레이쇼 이런 거 없어요. 어택이 없어요. 그냥 스레시홀드만 있습니다. 스레시홀드만 맞춰놓고 딱 놓으면 전체 소리가 이거 넘어가면 그냥 깎아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컴프레서는 10대 1을 넘어간 소리부터는 소리가 너무 과하게 압축시켜가지고 소리에 왜곡이 발생하는데, 리미터는 아예 10대 1 전용으로 만든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왜곡이 좀 적어요. 그래서 리미터라는 장비는 보호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우리 교회에서 이걸 넘어가면 교회 장비가 망가져, 아예 못 넘기게 해야지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예요. 리미터는. 다음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방 넘어갈 거예요. 장비들이 어렵지 않거든요. 익스펜더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거는 음향하신 분들도 처음 들어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익스펜더는 컴프레서랑 100% 반대되는 개념으로 갑니다. 스레시홀드를 넘어가지 않는 애들을 줄여요. 작은 소리를 더 작게 만드는 소리죠. 작은 소리를 더 작게 만든다. 컴프레서는 큰 소리를 작게 만드는 건데 익스펜더는 작은 소리를 작게 만들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컴프레서는 소리를 음악인들의 언어로는 소리를 단단하게 만들고요. 익스펜더 소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저도 익스펜더는 거의 써본 적이 없고요. 컴프레서 똑같은 노드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스레시홀드, 레이시오, 어택, 릴리즈가 있고요. 근데 이걸 가진 교회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 봤어요. 이런 게 존재한다고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익스펜더를 설명드린 이유는 다음 걸 봐야 돼요. 4번 노이즈 게이트 갈게요. 노이즈 게이트는 그냥 게이트라 불러요. 노이즈 게이트는 아까 말한 익스펜더의 레이시오가 무한대대 1이에요. 무한대대 1이라는 거는 0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스레시홀드보다 아래인 소리는 0으로 만들겠다.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거의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컴프레서랑 게이트는 거의 모든 교회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잖아요. 저 파란색 소리만 나고 빨간 소리는 안 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거 볼게요. 다음 페이지. 대표적인 사용 방법은 바로 노이즈를 없애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장비에 처음 등장한 이유는 칙 하는 소리를 없애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딱 노이즈 게이트랑 딱 스레시홀드를 엄청 내려가지고 딱 칙 하는 엄청 작은 소리로 만들면 요것만 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 건반이 자음이 했을 때 저도 건반에 게이트를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걸어놓지만 건반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노이즈 게이트의 기본 목적은 노이즈를 없애는 데 사용한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리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 삭제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 소리가 작아지다가 뚝 사라져요. 또 갑자기. 그 노이즈 게이트는 이런 온도가 있고, 아까 말한 그 엔벨로프가 있네요. 어택 디케이. 결국 그 게이트는 릴리즈에 영향을 줘요. 릴리즈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게이트가 줄어들다가 갑자기 없애는 거예요. 그 말은 릴리즈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절한다는 것은 박자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박자가 중요한 드럼에서는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탕 쳤을 때 탕 딱 끝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베스트는 빠른 곡에 딱딱 맞추는 거예요. 탕 딱딱 그래서 게이트를 딱 맞춰요. 거기 딱 끊어가지고. 그래서 빠른 곡 세팅의 게이트랑 느린 곡 세팅 게이트랑 사실 달라요. 물론 저도 청년 때만 그랬고요. 지금은 힘들어가지고 범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음원에 나가는 소리는 전부 다 게이트에 걸려 있어가지고 길이가 딱딱 맞습니다. 길이가. 네. 그래서 만약에 사용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노이즈가 너무 심해하면 게이트를 한번 건드려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나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까까지는 아웃보드는 인서트를 저번에 콘솔에서 인서트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웃보드가.
인서트의 특징은 소리가 인서트로 나가서 아웃보드를 통과해서 다시 인서트로 들어가요. 그 말은 원본 소리가 없어지고 그 아웃보드 컴프레서나 이런 것들을 통과한 소리만 남아가지고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사용할 것들은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채널을 한 개만 써요. 뭐 드럼 채널이 있으면 보컬 채널이 있으면 보컬 채널이 딱 내려와서 인서트로 나가서 컴프레서 적용하고 다 돌아와서 보컬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은 원본은 그대로 있고 아웃보드형 채널이 새로 생길 거예요. 새로 두 개를 다뤄줍니다. 이제부터 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원본이 있고 저걸 사용한 다음에는 딜레이라는 채널을 따로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원본 따로 하고 딜레이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 제어기, 시간을 컨트롤하는 것들은 아까 말한 인서트 사용하지 않고 채널 나가는데 대부분 억스로 나갑니다. 억스로. 아까 말한 모니터 있죠? 억스로 나가서 새로운 채널로 들어와요. 이거 상당히 깨달았는데요. 나중에 리버브 보시면 알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면. 딜레이는 소리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같은 소리 나오는데 말하면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0. 몇 초라고. 그 0.5초를 하면 라고 하면 실제로 소리가 스피커에서 0.5초 뒤에 나가요. 그 0.5초 뒤에 나가는 게 한 채널. 원래 원본이 한 채널 하면 동시에 딱 키면 말을 하면 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원본을 꺼버리면 그래 0.5초 뒤에 나가는 것만 나가고 이런 식이에요. 딜레이라는 건 실제로 말 그대로 시간을 미룬다. 그래서 음악에서 더블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하고 싶을 때 한 번 연주하는데 두 개 따당 하는 걸 하고 싶을 때 딜레이를 걸어요. 그리고 저번에 설명했던 딜레이 스피커 기억나시나요? 후방에 거는 거. 거기엔 딜레이가 걸려 있습니다. 0.0 몇 초 걸려 있을 거예요. 0.002초가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얘 친구가 이제 음량에는 컴프레서가 있다면 시간에는 리버브가 있습니다. 리버브가. 얘도 억스를 사용하고요. 억스를 사용 나가고 새로 리버브용 채널이 만들어져요. 리버브는 잔향이에요. 전에 1강 할 때 얘기했던 소리 잔향이고요. 소리가 막 반사되면서 조금씩 줄어들면서 막 번지는 듯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대한 카네기홀 같은 데서 라고 외쳤을 때 나오는 그 잔향들을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원본이 있고 리버브 채널을 봤을 때 리버브만 들어보면 원본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한 울리는 소리만 들려요. 울리는 소리만. 잔향만. 그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원본을 내리고 얘만 하면 울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원본에서 얘를 적당히 섞어주는 거예요. 근데 음향할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결국 잔향이잖아요. 소리가 길고 많이 나간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리버브 많이 넣을수록 음향 밸런스에 좀 문제가 생겨요. 스피커 소리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음향 엔지니어들은 얘를 딱 필요한 만큼만 넣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컬들은 이걸 많이 넣을수록 안정감을 느껴요. 보컬들은 저 리버브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넣어주세요. 좀 더 들리게 해주세요. 좀 더. 그래서 저희는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더 넣으면 맛이 좀 너무 라면 맛이 나는데 라면 스프 같은 거 라면 스프 맛이 좀 밍밍한데 라면 스프 더 넣으세요. 나 지금 열심히 간했는데 라면 스프 넣으면 라면 맛밖에 안 나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라면 스프라는 느낌이라는 거는 그냥 뭐 고급 셰프 요리 맛은 아니더라도 맛있잖아요. 얘를 많이 넣으면 소리가 웬만하면 맛있어져요. 내가 잘 모르겠어. 일단 리버브를 쫙 당기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내가 조금 이제 미식가가 되면 나 라면 맛 좀 내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옆에서 보컬 애기가 엄마 라면 좀 주세요 하는 거지. 안 된다고 하고 싶은데 약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리버브라는 거는 이런 소리의 어떤 입체감을 만들어 주는데 라면 맛이라 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저점이 매우 높은 소리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많이 넣으면 또 뻔한 느낌이 나는 그런 소리 장비여서 잘 다뤄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노래방은 에코예요. 달라요. 에코는 섞었다 보면 돼요. 리버브랑 딜레이랑 적당히. 그래서 딜레이처럼 땅땅땅땅한 느낌도 있고 리버브처럼 퍼지는 것도 있는데 섞어놓은 거예요. 에코는 다른 거예요. 아예. 에코용 아웃보드 있는데 우리 쓰지 않습니다. 요즘 에코용 아웃보드는. 자, 다음 거는 DSR라는 장비예요. DSR는 전에 얘기했던 시빌러스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시빌란스는 마이크 할 때 하는 것들을 잡아준 장비예요. 주파수를 특정 주파수에 걸리니까 시빌란스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퀄라이저로 주파수만 제어해도 없어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빌란스를 제어하는 주파수를 사용하면 내가 사용하면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아예 주파수 제어용 시빌란스 제어용 장비를 사용해요. 저희 본당에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목사님 설교 핀 마이크랑 예배 인도자 마이크 걸려 있습니다. 2개. 그래서 이거를 DSLR 사용하면 하는 게 확연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특정 말하는 분들은 이게 심합니다. 시빌란스가. 그래서 시빌란스 제어는 보통 EQ를 만지거나 DSLR 사용한다. 그 다음 거는 피치 시프트라는 건데요. 저희 본당 장비에는 들어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음계를 바꿀 수 있어요, 말할 때. 근데 노래 부르면 알아서 올려줘요. 피치가 내리고 할 수 있어요. 키업이 뛰라고 해주는데 저희는 가능은 하지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씩 음원 녹음할 때 얘가 노래를 너무 못한다 싶으면 몰래 넣고 한대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페이저 플랜저 플러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다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컴퓨터 효과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소리의 반사음이 다시 들어와서 원본과 반사음이 섞여서 만들어진 새로운 소리가 컴퓨터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만드는 장비들이고요. 얘들은 음향적인 아웃보드라기보다는 일렉기타에서 많이 쓰는 이펙터여가지고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만 설명드리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한 큰 아웃보드도 있긴 한데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아웃보드고요. 아까 얘기했던 다이내믹 레인지나 다른 아웃보드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저는 그 메이크업 게임이 왜 필요한지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메이크업 게임이요? 다이내믹 레인지를 제가 설정을 하고 네. 레인지를 벗어나면 컴프레서를 걸어주는 건데 네, 맞아요. 왜 굳이 메이크업 게임이 또 추가로 필요한지 다이내믹 레인지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한번 해주실까요? 짧게. 소리의 상하선과 하하선에서 맞아요. 메이크업 게임은 하한선을 올리는 거예요. 소리가- 하하선을 제가 애초에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한선이요. 어떻게 하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예를 들면 누군가가 소리 말을 할 때 이거보단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보다 커지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그 하하선보다 소리를 작게 내서 맞아요. 작게 말할 게 어떻게 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게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어요. 네, 맞습니다. 하한선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더 작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거 일부러. 애초에 그냥 개인 자체를 높게 설정을 해놓으면 네, 그 하한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하한선도 같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네. 애초에 개인을 높게 설정하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컴프레서를 걸기 전에 개인이 올리는 거랑 컴프레서 걸고 개인이 올리는 건 다릅니다. 아까는 컴프레서 다시 펴볼까요? 펴 위에. 여기서 보시면 10에서 22가 되죠. 10에서 22가. 그럼 메이크업 게인 6dB 올렸잖아요. 지금. 똑같이 6dB 올리면 16에서 28 있잖아요. 16에서 28. 28에 개인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컴프레서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요 6dB 지금 메이크업 컴프레서 메이크업 게인을 해가지고 16에서 22로 만들었죠. 10에서 22를. 그쵸? 그럼 만약에 저 메이크업 게인을 안 하고 원래 게인을 올렸으면 16에서 28이 되겠죠? 그러면 16에서 28에 컴프레서 걸리면 16에서 19가 됩니다. 다르죠? 상한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둘 다 써야 돼, 둘 다. 아까처럼.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개인을 아까처럼 그러면 상한선 올리려면 개인을 많이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부터 상한선이 확 올라가요. 상한선은 올린 다음 내리는 게 아니라요. 맞추고 못 넘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릅니다. 네, 아까 또 여기 있었죠. 그 네. 딜레이나 리버브 그 다음부터는 인서트가 아니고 억수로 뽑는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뒷단에 다시 추가로 억수를 더 배치하는 건가요? 네, 억수로 아까 말한 그 친구들이 억수를 따로 배치됩니다. 억수를 따로. 억수가 막 4개 있으면 리버브에 억수가 빠지면 나머지 3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억수를.
억스를 쓰고 네. 이 소리를 똑같이 같이 섞어서 보내려면 또 다시 뒤에 믹서가 들어가는 거지. 아니요, 이게 이제 그 리버브 장비가 어떻게 되냐면 억스로 나가고 이 억스에 다시 인풋으로 가는 아웃풋이 있어. 얘를 같이 인풋에 꽂아줘야 돼. 인풋에. 근데 인서트 개념인 게 아닌가요? 인서트가 아니죠. 인풋이죠. 새로운 채널을 인풋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네. 빛의 4층에 그럼 리버브나 이런 장비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다시 뭔가 돌아와서 아, 빛의 4층에 있는 리버브는 내장 리버브예요. 그것은 사실 리버브라는 개념보다는 그쵸. 사실은 그 안에 리버브인 것 마냥 생긴 다른 뭔가 넣어주는 거예요. 리버브 느낌 안 납니다. 네. 그 친구는 내장 리버브에서 콘솔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서트 개념이긴 해요. 그 친구는. 대신 원본이 없어져. 원본이 따로 없는 거죠. 그 친구는. 네. 실제 리버브는 근데 억스로 나갑니다. 그 인서트 잭이 똑같이 5호잭 5호잭인데 밸런스를 써야 돼. 밸런스들을. 모양인데 결국 그런데 얘는 인풋하고 아웃풋이 공존하고 있어서 네. 혹시 일반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무 갑자기 뭐 악기나 이런 거를 잘못 인서트에 꽂으면 네. 망가질 수 있는. 네, 그렇죠. 한 가지죠. 전기가 통하니까요. 뭐 그렇다고 뭐 한 번에 팍 망가지는 건 아닌데 망가질 여지가 있다. 충분히.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다 이해하셨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질문이 없다. 조원이 질문 있어요? 아까 질문 하나 더 받았잖아요. 네,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구만. 질문이 없으면 당장 정리하신 분 따로 오시고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